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도전하고 있는 대회 중에서 가장 강하게 우승을 열망하는 대회는 유로파리그죠. 이 유로파리그에서 또 한 번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영국 현지 중계방송 해설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우선 토트넘의 16강 직행을 이끌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클럽 엘프스보리와 치른 2024-20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8차전 최종전에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전 45분만 소화하고 교체됐죠. 하지만 전반전만 뛰고도 통계 매체가 선정한 경기 최우수 선수 MVP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반전 내내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면서 엘프스보리 수비진을 흔들어 놨고, 그랬던 전반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후반전에 상대 수비를 지치게 만든 덕분에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온 유망주들 데인 스칼렛, 아자이, 마이키 무어 등 유스 출신 선수들의 릴레이 골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메이드 인 토트넘이 이룬 3대0 승리라는 현지의 정말 토트넘 찬양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전반전을 빛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조명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3대0 대승의 밑거름이 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영국 현지 중계방송과 라디오 방송 중계,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위원의 극찬들 쏟아졌는데요. 영국 공영방송인 BBC, 그리고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TNT 스포츠에 출연한 전 토트넘 선수이자 감독, 토트넘의 레전드,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까지 지낸 해설위원 글렌 호들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찬사를 보냈는지, 이 모든 코멘트 내용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 경기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무려 10차례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시킨 것은 이 대회 역사상 단일 경기, 그리고 전반전 기준 최다 기록이자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실 10번의 드리블 돌파에 성공한다는 게 90분 풀타임 동안 기록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이 드리블 성공 10회를 45분 동안 이루어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지공상황, 온더볼 플레이, 상대의 밀집 수비, 텐백이라고 하죠. 이런 정말 강력한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다. 어찌 보면 기술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역습만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옛날에 손흥민 선수에게 좀 가졌었던 편견 등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 편견을 불식시키는 현란한 테크닉으로 엘프스보리 수비진을 유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통계 기록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매지라는 표현, 정말 마법 같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기술에 대해서 글렌 호들은 TNT 스포츠 방송 중계 해설에서 전반 3분 만에 벤 데이비스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왼쪽 측면에서 상대팀 엘프스보리의 오른쪽 윙백 헤들룬을 따돌리는 플레이를 보고 나서는 매지컬 턴, 마법 같은 터닝 기술이라고 극찬을 했는데요. 수비수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버렸다. Sends the defender for an ice cream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녹여버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야말로 감탄을 한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죠. 전반 4분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수비를 등진 상황에서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등졌다가 터닝하면서 수비 뒤로 파고들고 나서는 다시 그를 따라온 수비수를 한 번 더 깊이 치고 들어가는 척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따돌리고, 또 그 뒤로 쫓아온 세 번째 수비수까지 떼돌리면서 일거에 무려 3명의 수비수를 제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솔로 플레이는 이 초반 장면부터 시작해서 전반전 내내 이어졌는데요. 전반전 10분께에는 글렌 호들이 이날 토트넘의 공격 전술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내려선 상대팀의 수비 라인의 측면 공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며, 토트넘이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모든 공격에 책임을 맡긴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그냥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계속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공을 받은 손흥민 선수는 풀백의 전담 마크를 마주했을 때
온 토스트라고 글래노들이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이 마음껏 자유자재로 정말 요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손흥민 선수가 뭐 팀 전술이라고 하기 뭐하죠. 손흥민 선수한테 공조라는 게 전술이었으니까 본인이 전술이 된 그런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정확하게는 전반 8분이었어요. 리플레이가 나오던 시점이 이제 10분으로 넘어갔을 때인데, 왼쪽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공을 받았는데 또 한 번 헤들룬과 1대1로 마주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스텝 오버로 속이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파고드는 페인팅을 2번 연달아 보이고 결국에는 딱 제쳐냈는데, 본인이 놓친 상황이 여러 번 이어지자 헤들룬이 공이 나가고 몸도 나갔는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면서 토트넘이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장면입니다. 리플레이가 여러 번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이 기술이, 어깨 페인팅부터 현란한 발 기술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 마킹에 초반부터 계속 실패하면서 본인이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정말 다리를 걷어차면서 저지를 했던 장면인 것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 스포츠의 현장 라디오 중계, 현장 취재 기자의 리포팅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왼쪽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causing trouble again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해설을 했는데요. 전반 23분께에는 바이라인까지 치고 들어간 손흥민 선수가 페드로 포로의 헤더 슈팅을 이끌어낸 크로스까지 좀 보내줬죠. 이게 하필이면 또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크로스가 골라인을 넘은 뒤에 올라간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되면서 기록에는 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장면까지도 기록이 됐다면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만 4개의 키패스를 기록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인 게 되고, 전반전에만 또 10번이나 크로스를 시도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골이 될 만한 크로스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활약이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왼쪽 측면에서 윙백 헤들룬뿐 아니라 오른쪽의 센터백까지도 연달아서 2명을 연달아서 제치는 장면이에요. 플립플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시면은 공을 툭툭 지그지그, 이게 양발을 써면서 양발 드리블이라고도 하죠.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한 명 제끼고 또 한 명 제치고 세 번째로 따라오는 수비수까지 제치면서 앞선 장면처럼 이번에도 단숨에 3명을 다 혼자 뚫어내고 나서 왼발로 크로스까지 연결했어요. 이제 왼쪽에서 본인이 왼발도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발이 주발이잖아요.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 슈팅하는 플레이가 전매 특허였는데, 그냥 가짜 7번이나 포워드처럼 뛴 게 아니라 윙어다, 정통 날개다, 이런 윙 플레이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모든 게 가능한 공격수라는 것을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입증하고, 이 손이 이경기를 지켜볼 많은 또 유럽의 빅클럽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33분 정도에는 BBC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키패스를 줬다라고 소개하는데요. BBC 중계진이 once again lively라는 표현을 통해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다라고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장면도 아쉽게 손흥민 선수의 컷백이 사르의 문전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골대 앞에서 수비수인 니클라스 헐트가 몸을 던지는 6탄 수비를 통해 저지하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죠. 정말 타이트한 각도였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만들었다. 개인 능력으로 또 한 번 이 앵글에서 견고한 확실한 패스를 해줬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장면이에요. 베리바리 사이드로 벌려 움직이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서 만든 장면인데, 손짓하면서 베리바리에게 이리로 공을 줘라 라고 손흥민 선수가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베리바리 패스를 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윙백의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공을 받았고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수비수가 따라왔지만 현란하고 그러면서도 여유 있는 몸놀림으로 공을 확보하고 근접 컨트롤, 정말 짧게 공을 치면서 이 좁은 공간을 탁 빠져나가는 이 돌파로 또 제치고 컷백을 딱 완벽하게 줬습니다. 그야말로 밀어넣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위치로 패스를 줬는데, 아쉽게도 사르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글렌 호들도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뷰티풀한 플레이였다, 아름다운 플레이였다라고 찬사를 보내는데요. 저렇게 정말 뱅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꽉 자물쇠처럼 잠궈놨던 밀집 수비가 주축되어 있을 때 공격을 풀어가기가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 원더풀하고 마법 같은 플레이였다고 하면서 미로 같은 질주를 보인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좋은 패스까지 했다며, 누가 넣든지 밀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칭찬을 했는데, 아쉽게도 파페사르의 슈팅
슈팅을 골키퍼가 이제 골라인 앞에서 수비수가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BC 역시 손흥민 선수가 지난 몇 주 동안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엘프스부리와의 경기 전반전에 정말 토트넘이 아주 많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회를 모두 혼자 the one causing all the problems라는 표현이죠. 모든 문제를 만들어낼 정도로 원맨쇼를 펼쳤다. 게다가 밀집 수비였기 때문에 구멍, 빈틈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손흥민 선수 혼자 플레이로 개인 능력으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감탄을 했습니다. 히샤이성 선수에게도 슈팅 기회가 왔었고 아쉽게 빗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그 슈팅조차도 손흥민 선수의 깔끔한 패스를 통해 나왔다고 BBC에서 강조했는데요. 전반전 40분에도 득점이 되어야 했던 결정적인 빅찬스가 있었죠. 마이키 무어가 문전에서 시도한 결정적인 슈팅도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와 패스를 통해 나왔지만 골이 되지 못했다고 역시나 슈팅한 무어만큼 기회를 만든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도 BBC가 강조하면서 해설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스텝 오버로 왼쪽 사이드에서 오른쪽 수비수를 제치고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완벽한 패스. 지금 보면은 수비 3명 사이의 틈을 딱 찔러주는 좋은 패스를 줬는데 여기서 무어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페테르 손에 선방에 걸리고 무산이 된 것입니다. 글렌 호들은 손흥민 선수가 빽빽한 공간 안에서도 정말 좋은 공을 골라내서 연결해줬다. 정말 받기 좋은 패스를 탁 줬다라고, 밥상 차려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장면은 무어가 놓친 것도 놓친 것이지만 골키퍼의 선방이 훌륭했다라며 골키퍼가 잘 막은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 맞고 못 넣은 기회들이 전반전에만 결정적으로 3-4번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동료들이 조금만 잘 받쳐주고 해결해줬다면 도움 해트트릭도 가능했을 정도의 경기력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날 손흥민 선수는 평균 위치를 보시면 공격 라인이 대체로 높았던 토트넘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중앙 공격수인 히샬리성보다도 많이 공을 받으면서 많은 패스를 공급받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빌드업 과정의 부담, 수비 커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로 인한 체력 저하도 있었는데 수비 부담 떨쳐내고 공격에만 집중하게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의 기술력, 예리함 그리고 건재함이 입증이 된 거죠. 히트맵 보시더라도 진하게 공격 지역에만 되어 있고 사이드와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 할 수 있는 공격만 하게 해주면 왜 에이징 커브 논란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이날 경기에서 본인의 순발력, 기술력, 판단력, 건재하다는 것인지 보여준 겁니다. 전반전만 뛰고 교체됐기 때문에 게다가 전반전은 0-0이었잖아요. 공격 포인트가 실제로 그냥 없었고 후반전에 3골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반전에 활약한 선수들이 MOM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통계 매체인 폰몹은 전반전에 뛴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포로에게 8.4점, 손흥민 선수에게도 8.4점을 주면서 그래도 후반전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화한 포로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는데 폰몹은 냉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날 경기 기록적인 면 가장 좋았던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을 한 것이죠. 실제로 기록을 보시면 이날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전반전 사상 최다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던 그 기록이 이 경기 최다 당연히 기록이었고 볼 경합 승리도 11회로 전반전만 뛰고도 가장 많은 공이 종합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토트넘이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 키패스, 기회 창출을 3번이나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81%에 달할 정도로 정확한 플레이를 했고 3번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은 하나였지만 2번의 슈팅이 골대로 향했던 상대의 슈팅 블락킹에 막혔기 때문에 슈팅 정확성도 100%였습니다. 슈팅 정확도 100%에 드리블 성공률이 10번 성공한 것이 11번 시도해서 나왔기 때문에 91%. 드리블 시도할 때마다 거의 다 성공한 거예요. 한 번 딱 미스 난 거고. 경합도 12번 중에 11번. 한 번 딱 놓친 거고. 92%. 공격에만 집중했는데 리커버리 2개로 공도 가져왔어요. 정말 비현실적인 기록이에요. 늘 공격적으로 잘하고 많은 공격을 하면서도 안정된 플레이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플레이를 정말 있을 수 없는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이 경기 물론 후반전에 나와서 골을 넣었던
이루었던 스칼렛, 아자이, 무엇까지도 조명받을 만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는 탈 유로파리그급 선수라는 것, 분명히 챔스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7차전 호펜하임전도 손흥민 선수의 멋진 멀티골 활약이 나왔었고요. 일단 이날 승리를 통해서 토트넘이 여전히 유로파리그 우승 1순위 팀으로 유럽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높은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리그 페이지 순위는 물론 1, 2, 3위 못 들었어요. 물론 승점은 같은 엇비슷한 상황이긴 했지만 4위였는데 그래도 4위 순위면 충분히 대진표상으로는 유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16강에 직행한 토트넘은 3월달에 16강을 치르는데 2월에 진행이 될 플레이오프의 이제 대진표에 따라 그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팀 중에 누구를 만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만나게 될 팀은 덴마크 클럽 미트윌란과 네덜란드 클럽 알크마르의 경기 승자 또는 튀르키예 클럽 갈라타사라이와 스페인 클럽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 승자 이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되죠. 아주 후보 범위가 넓긴 한데 이 후보 범위가 넓은 이유는 바로 오늘 밤에 진행될 플레이오프 실제 대진 추첨이 완성이 되면 정확하게 이 상대가 결정이 돼요. 어느 팀이 올라와도 쉽진 않습니다. 리그 페이지에서 이미 만났던 갈라타사라이는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전력도 좋은 팀이고 알크마르도 리그 페이지 때 토트넘이 쉽지 않게 또 간신히 이겼던 팀이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스페인 라리가의 수준도 높지만 그 안에서도 강호로 꼽히기 때문에 승리를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상대입니다. 이 4개 팀 중에 그나마 전력이 확실하게 아래인 팀은 덴마크의 미트윌란 팀인데요. 이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과할지조차도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만약 미트윌란이 통과하고 올라와서 만약에 16강에서 토트넘을 만난다면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 계속 부상에서 돌아오기 위해 재활 중인데 후반기 이제 올해 일정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미트윌란이 올라오고 조규성 선수가 회복을 한다면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의 유로파리그 16강 맞대결이 또 성사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6강을 통과해서 8강에 올라갈 경우부터는 정말 어려운 팀들이 이어져요. 옆 라인에 있는 팀이 올랭피크 리옹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이 팀들이 만약에 아약스 같은 정말 강팀들이 또 올라온다면 그 팀들을 이길 경우 토트넘과 만날 수가 있고 이 팀들도 우승 후보인데 이걸 넘어서 4강에 갈 경우에는 레인저스, 올림피아코스, 빌바오, 라치오가 있는데 이번 리그 페이지 1, 2위를 차지한 게 라치오와 빌바오이고 결승전이 빌바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의 우승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라치오든 빌바오든 어느 팀이 올라와도 사실상 결승전이 될 수 있는 대진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승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고요. 그렇게 끝까지 간다면 아마도 토트넘이 결승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팀 간 결승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란히 부진하고 있지만 언제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팀이 맨유와 토트넘이니까 이 두 팀이 카라바오컵에서 만났었고 짜릿한 승부들이 펼쳐지면서 토트넘이 이겼었잖아요. 토트넘과 맨유가 결승에서 만나는 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일정도 토트넘이 결코 쉽게 허투루 칠 수가 없죠. 2월 2일 일요일 밤 11시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펼쳐지는데요. 엘프스보리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만 뛰고 교체된 것은 전반전 경기력이 워낙 좋았지만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반전 중계 화면에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부상 당해서 나갔나? 치료받고 있나? 아니면 좀 기분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아자이를 안아주고 마이큐모를 안아주고 또 스칼렛 또 격려해주고 이 유망주들 토트넘 아이들을 자식처럼 다독이고 또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토트넘 팀 분위기 역시 좋구나, 캡틴 리더십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FA컵 다 생존해 있고 그 컵 대회 모든 대회 통틀어서 5연승을 거둘 정도로 컵에서는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금 15위까지 떨어졌잖아요. 강등권의 위기를 좀 겪고 있는데 7연속 무승인 이 리그에서의 부진을 이번 브렌트포드전에는 끊어낼 수 있을지, 경기력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사실 레스터와의 경기도 팀 전체가 무너졌지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는 분명히 좋은 장면들도 만들었고 골대도 때렸잖아요. 이번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또 10골 달성을 위한 기록, 득점 도움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 브렌트포드전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경기 후 분석과 해외 반응, 영국 방송 분석 소개 등 다양한 현지 독점 보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